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저 오랜만에 한 이틀 정도 제가 방송 녹음을 안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어디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래저래 다녀왔고, 어저께도 이 루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왜 방송 안 하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시세가 오늘 아침에 좀 전까지 계속 하락세를 계속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무슨 뭐 비트코인 뭐 도미넌스가 어쩌느니 뭐 이런 자체가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이미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 만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82%가 또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시세표를 이제 잠깐 한번 보고, 시세표를 보고 뭐 말씀드릴 건덕지는 없죠. 사실 근데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에 관해서는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코인만 떨어지냐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뭐 어쨌다 저쨌다 말이 많지만 지금 마이너스 12.82%고 XRP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6.34%, 그리고 끝까지 시세를 지켰었죠. 마지막으로 XRP랑 이제 스텔라 루멘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공고히 지켰었는데 그것만저 이제 무너진 상태예요. 그리고 뭐 이더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뭐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뭐 17%, 뭐 평균적으로 1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씩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 아마 패닉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 또한 아침에 새벽에는 요즘에는 이제 어떠냐면, 저도 이제 상태가 어떠냐면 저녁에 이제 딱 자면은 딱 아침에 이렇게 발 뻗고 못 자요, 솔직히. 성격이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닌데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작은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쪽을 밝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저녁에 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는 좀 오르겠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는데,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엄청나게 또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왜 계속해서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 암호화폐가 언젠가는이 아니라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자산으로서 분명히 인정받을 거다. 그리고 엄청나게 폭등을 할 거라라는 그런 아마 그런 생각들은 아마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그리고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나 퍼즐 자체를 맞추는데 약간 그거에 관해서 공부량이 부족하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제나 아니면 뭐 암호화폐계나 같이 맞춰서 퍼즐을 맞춰보면 결론은 나오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에 관해서 확신이 없다면 분명히 손절하셔가지고 완전히 다시 안 들어오실 분들도 분명히 요 며칠 전에는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다른 분들 유튜버도 보고 밑에 댓글도 봤는데 그렇게 뭐 악플을 크게 다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못해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게 돈이 될 거라는 생각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왜 언제까지 이게 이 일이 벌어질 거며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요 며칠 동안 계속 해봤어요. 근데 또 이게 연결이 어느 쪽 이제 업체랑 또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비트메인 쪽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보시면은 이게 11월 23일이니까 어저께 나온 거예요. 근데 캘수록 손해인 상황, 비트코인 채굴 업체 파산 증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채굴 원가 밑으로 떨어져 전기 요금도 감당 안 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자님이 쓰신 이 글 문장에 보시면은 이게 맞는 말이고 채굴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파산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데도 많고 직원도 내보내는데 그런 채굴업체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서비스도 점점 중단하고. 근데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세 확장을 더 준비를 하고 더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걔네가 누구냐 결국에는. 걔네가 비트메인이고 비트메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가격을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폭락시키는 원흉이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나 아니면 소형 중견, 그러니까 중소 채굴 업체나 채굴 서비스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거에 그냥 대폭적인 폭락 시세로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누가 뭐 시세를 어느 한 세력이 어떻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자기네들만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채굴 마지막 그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도 3,000달러라는 그런 뉴스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 밑으로 떨어질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본인들이 생각해서 만약에 반대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들이 만약에 손을 놓고 개미들 물량을 어느 정도 손절해서 나갔다고 만약에 확신이 들면 아마 그때서부터는 아마 종합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아마 이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언제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리죠. 그래서 한번 지금 떨어졌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G20 기간 뭐 전후로 해서 잠깐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금 여기 뉴스에 나왔다시피 중소 채굴 업체를 계속해서 파산시키고 그 업계 자체를 아마 뭉개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서비스 구축을 데이터 센터나 채굴 서비스를 좀 확장을 많이 시킨 다음에 아마 중앙 집권적으로 아마 본인들이 되게 많이 이거에 관해서 주도권을 더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그게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소송 걸 수 있는 거나 그게 없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 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5,000에서 6,000달러 선에 머물러야 채굴 업체들의 수지가 맞는다고 보고 있다. 가상통화 채굴에는 막대한 연산 과정을 위한 컴퓨터 장비와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 현재 비트코인 미국의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전보다 6.73% 급락한 4,2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건 어저께 뉴스니까 이제 지금은 더 떨어졌죠. 근데 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인디펜던트는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채굴 장비를 판다는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도 수많은 채굴 업체가 파산 또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바라보는 측면은 뭐냐면 중국에서 뭐 이걸 가져간다 뭐 어딜 가져간다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만약에 채굴 서비스나 채굴 장비에 관해서 사세 확장을 계속하고 신제품을 내놓는 데가 누구냐는 거죠. 걔네가 사실은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그쪽 라인이 사실은 이쪽에서는 아마 제일 큰 손이에요. 제일 큰 손이고 영향력이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미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엎친데 덮쳤다. 시름 깊어진 가상화폐 채굴 업체라고. 이건 이제 25일 날이니까 오늘 나온 거죠. 가상통화 가격 하락으로 채굴 업체도 줄도산, 각종 혜택도 축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밤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밤감기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는 장치로 말 그대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말한다. 2009년 첫 등장 이후 비트코인은 두 번의 밤감기를 거쳐 지금은 한 블록을 채굴할 때 12.5개의 비트코인을 보상하고 있다. 대략 4년마다 밤감기를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최근 밤감기는 2016년 7월이었다. 다음 밤감기는 2020년 6월께로 예상된다. 이 시기를 지나면 블록당 6.26개의 보상이 줄어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점점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밤감기를 거치면서 채굴 원가가 증가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지만 채굴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 생산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라고 나오는데 It's Charlie's World.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더리움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건 아니면 비트코인 이 지금 암호화폐계의 기축인 비트코인 시세를 농락하고 조작하는 조직 세력이 누구건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게 그쪽이잖아요. 비트메인의 우지안과 그 일당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지안이라는 인물 자체 하나가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시력이나 비트메인 자체로 비트메인하고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로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진 못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나 로저버나 다 꼭두각시고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개인들이 이 바닥에 계속 남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확보해서 홀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홀딩하는 거를 넘어서 채굴하는 것까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제품을 내놓지 않고 채굴 서비스까지 만약에 중단한다고 만약에 진짜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게 현실화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채굴 서비스 하는 중소업체들이 더 많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독점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탈중앙화인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 세계가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보이지 않는데 감시 카메라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경찰 대신 골목골목 드론이 돌아다닐 거고 예? 그 와중에 사람들한텐 무슨 칩이 이식된다거나 아니면 바코드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저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딱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한국 정부도 지금 알게 모르게 통제사회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예. 개인의 재산에 관한 어떤 사유재산에 관한 어떤 그것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점점 감소시키게 만들어서 공용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현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느낌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에 관해서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가 어리시거나 아니면 이런 공부량이 딸리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내피셜이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 시간이 15년, 20년 흐르면 아마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깨달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조금 그래도 느낌적인 그게 좀 있구나.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당장에는 시세가 재미없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친구들이 아마 좀 어느 정도 장악력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멘탈이 강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좀 놀래긴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얘네 뭐지 도대체?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벡트 출시 연기 그리고 미 법무부 수사 악재 겹쳤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싸움은 진정세, 유망주 플랫폼 벡트 내년으로 출시 연기, 미국 법무부 테더와 비트바이넥스 수사 단기간 내 투자 심리 개선되기는 어려워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비트메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뭐 중소 채굴 업체까지 무너지게 하고 있는 일이나 미국 지금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떻게 보면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동일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뭐 블랙록이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라인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카카오 측에 돈을 넣은 자들이나 예. 뭐 다 똑같은 동일한 어느 정도 클래스에 있는 세력들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 사실 의미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장악해서 이제 채굴 서비스나 채굴에 관한 것까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장악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파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뉴스가 뜻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락세가.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면은 3,700불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차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3,000불대잖아요. 3,000불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죠. 예, 당장 다음 주부터 다시 약간 완만하게 오름세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G20에서는 그래도 극적 반전인 어떤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급등은 아니더라도 설상. 그래서 지금 오늘이 날짜가 25일이니까 이제 3, 4일 남았어요. 예, 3일 정도 3, 4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 회담도 있죠. 바로 G20 전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아마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쭉쭉 마이너스로 빼고 있는 게 아닐까. 예, 그 세력들이 예, 그 시점을 노려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개인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뭐 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보시면은 북한이 내년 4월 블록체인 컨퍼런스 연다. 그리고 미국인이 되고 한국인은 제외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주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먼저 주셨거든요. 그저께 밤에. 근데 제가 이제 살짝만 보고 이제 뭐 잠을 빨리 자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이 뉴스가 이제 뭐 한국인은 제외돼서 한국은 블록체인에 관해서 손을 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북한만 앞질러 나간다 보기에도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오판인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2019년 4월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일본,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나오죠. 근데 북한이라는 이렇게 통제된 나라가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하고 GP에서 이제 작전상 이제 연결 도로망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아마 철도든 아니면 도로든 뭔가 그거에 관해서도 아마 계속해서 추진을 할 거예요, 분명히. 사실 지금 이것도 한국은 제외다 해가지고 그냥 그 뉴스 자체만 보면 그런데 여기 끝에 쪽에 보시면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주요 암호화폐 해킹의 당사자로 북한을 지목해왔다. 북한이 초기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으며 미국 제재를 피하고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소 해킹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그리고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아마 모네로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오히려 대시보다. 그리고 모네로가 익명성 코인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향후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땐 오히려 G캐시나 대시보다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이제 4월 달이나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아마 남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4월 달에 있다고 하는데 그 전이 됐든 그 전후가 됐든 5월 달에 됐든 지금 그 바티칸 교황도 분명히 북에 방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마 현실화돼서 이루어지면 지금 북한에 관해서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견해하고 모든 것들이 아마 반전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뒤통수를 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뒤통수를 못 칠 만큼 지금 단추를 너무 많이 잠궜어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오픈을 해서 한국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지 중국한테는 결국엔 크게 가져갈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만약에 뒤통수를 치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섣부른 짓을 해서 그러면 그거는 미국한테도 명분을 주는 거고 사실상 제일 싫어하는 거는 중국이에요. 예, 그거는 경제 논리로 따지면 중국이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1대1로의 활용점정을 찍는 게 제가 북의 오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하고의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제 영상에 이제 예전에 초반에 만든 거 보면 제가 이제 이거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블록체인 컨퍼런스까지 국제적으로 연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런 거하고도 사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마 지금도 아마 얘는 개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뉴스나 아니면 매체에 관해서 너무 반항적으로 너무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달러는 위대하다. 미국은 망하지 않는데 미국이 전 세계 패권자다. 근데 경제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결코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정황 자체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국 뒤에 있었던 세력이 제가 그랬잖아요. 동아시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거랑 제가 말씀드린 내년 초반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하고 사실 맥락을 사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꾀들이.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 채널에 관해서 이제 영상 구독을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상관 안 해요. 왜냐면 저를 믿어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고 잘 들어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아마 저에 대한 진짜 진가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마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저를 달리 보는 아마 그때쯤이면 아마 딱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이 시세가 지금 개떡락을 해서 안 좋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지만 비트코인은 가요. 1억 이상 가요. 반드시 가요.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이게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뉴스인데 이제 벡트 거래소가 이제 오픈을 하면 거기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이제 코인들만 거래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하셨던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 이게 뒤통수 치는 내용이죠. 분명히 여기 보세요. 벡트 거래소 BTC 외 알트코인 상장 고려 여기 나오죠. 미국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벡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공지했다.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업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지난 20일 당초 12월 12일로 계획했던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내년 1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벡트는 현재 당국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금 알트 시세도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내 코인은 엄청나게 내 코인은 사라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밤잠 못 주무시고. 그래서 지금 아마 95%, 97%까지 아마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고, 걱정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만 같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에서 지금 폴로니엑스를 인수했을 때, 그리고 빗썸을 인수한 BK 컨소시엄이 있죠. 김병권 회장.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프트뱅크에서 분명히 빗썸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미국에 세게다가 승인을 내달라고 그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김병권 회장 단독으로만 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를 또 열면 뭐예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그거와 연관된 커넥션을 이뤄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거래소가 됐든, 아니면 뭐 이커머스 그런 뭐 결제 시스템을 가진 뭐 판매 시스템이 있든, 그것과 결국에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도 연결이 돼야 결국엔 그게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 근데 무슨 뭐 증권형 토큰 거래소 하나만 갖고 그렇게 뭐 그거를 빗썸 측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세게다가 말을 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코빗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슨에서 되게 많은 돈을 주고 95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그게 사라질 코인, 사라지지 않을 코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사라질 코인도 분명 많아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CO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자금 뭐 조달을 받았네, 뭐 자기네는 무슨 뭘 내놓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그런 ICO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그거는 믿지 마세요. 사람들도 자기가 진짜 많이 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세울 게 없고, 예를 들어 딴 사람 앞에 가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뭐를 타네, 무슨 집에 사네, 이렇게 말을 하지,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거 소리내서 내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뭐하러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표적이나 되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내세워요. 그냥 조용하게 지내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코인 그런 것만 아니면 웬만한 거는 시장이 풀리면서 아마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매수하셨던 가격 이전 상태를 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뭐 1억을 못 간다, 아니면 뭐 2억 이상 뭐 이렇게 지금 확신을 못 갖고 지금 이 가격도 못 지키는 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지만, 왜냐면 사람이란 동물이 시세가 떨어지면 못 믿고 시세가 오르면 믿는 게 동물이라고 제가 사람이란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스텔라가, 내가 가진 리플이, 내가 가진 아이오타, 그리고 뭐 오미세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초반 자본에 비해서 까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시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움직였었던 매수가 대비해서는 되게 많이 까졌어요. 조금씩 팔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저도 되게 씁쓸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믿어요. 예. 왜냐면 저는 오미세고나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뭐 너덜너덜거리고 비트코인이 너덜너덜 거린다고 그래도,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한국도 어떻게 될 것 같고,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사실적인 뉴스에 근거한 경제에 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관해서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뭐 통화 바스켓 얘기를 하면서 가상통화, 그러니까 암호자산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이 뉴스 몇 개 갖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뭐 자꾸 말이 길어지고 지루해져가지고, 제가 다른 뉴스에서
자료랑 경제 자료랑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설득력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건 비트메인이 영향력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이번에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크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손 잡은 게 소백만은 아니다. 월가의 누군가들도 분명히 같이 움직이고 있다. 벡트거래소 미국 색 관계자든 뭐 아니면 뭐 FED든 분명히, 그리고 뭐 중국의 뭐 어떤 큰 손이든. 그러니까 뭐 세력이 그렇게 나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결국에는 그냥 지금 선에서는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에서 자신이 없다면 그냥 홀딩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뉴스가 도움이 되셨는지 아니면 멘탈 조금 정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멘탈 잘 지키셔가지고 너무 우울해들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일요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또 다른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